요즘에 조금 많이 이슈도 됐고 많이 의뢰가 들어오는 건들이 보이스피싱 건인데 실제로 캄보디아랑 연결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보면 총책들은 이미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총책보다는 이제 말단 아르바이트하는 말단 조직원들이 이제 체포가 대부분 되는데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이제 너무 흔히들 이제 사회적으로 겪고 어떻게 보면 교육이 돼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 현금 인출책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뽑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조직이.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외국인들을 많이 모집을 합니다. 외국인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인지가 조금 덜해서인지 외국인들은 아직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렇게 조금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모르고 이제 유학생들한테 많이 쓰는 수법이 이게 '아, 이거 물건 배달이다. 물건 배달 아르바이트다. 뭐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다.' 요렇게 해서 이제 뭐 하루에 일당 10만 원, 뭐 5만 원 준 케이스도 있었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일당 있다라고 하고 몇 시간만 일하면 된다, 하루에. 가끔 지방도 간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면접도 보고 부인글도 그걸 보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이제 본인이 현금 인출책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현금을 받아서 조직원한테 건네는, 이제 조직원이 이제 점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관리하는 사람만 알고 또 다른 조직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이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조금 무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아르바이트로 하다가 이제 잡혀 가지고 저번 사무실에 많이 의뢰가 들어오곤 하는데요.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아직 한국인들에 비해서 요 범죄 조직의 행태나 이제 범행 방법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나이 많은 분들도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런 식으로 현금 인출책 많이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많이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이라고 속이는 현금 인출책 모집 방법인데요. 신용도 안 좋은 분들한테 이제 "대출을 받게 도와드린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도가 안 좋아서 이미 대출이 기존에 많이 있으시거나 신용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신용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 말에 혹해 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안내하는 게 뭐냐면, 돈을 이제 본인 통장을 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 그러고, 근데 이제 본인 신용도도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신용도가 아직 안 좋으니까 "우리가 신용을 만들어 준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 통장에 가공 거래를 만들어 줄 거라고 해요. 그 가공거래가 사실은 뭐냐면, 피해자들이 본인 통장에 돈을 들어오게 하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회사에 누가 돈을 보내줄 거다, 본인 통장에. 그럼 이제 본인은 그거를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우리 회사 직원한테 다시 전달을 해주고, 이런 거를 이제 수차례 반복하면 거래 실적이 쌓이니까 넌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결국엔 이거는 다 피해자들 돈이 본인 들어오고 본인은 그 범죄 조직한테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대출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했다가, 근데 결국에는 그게 범죄 조직에 이용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제 속은 건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고런 식의 범행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미리 사람들이 많이 아시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 은퇴하신 분들 상대로 접근한 케이스 중에 서류 전달이라고 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우대한다. 그래서 이제 사무직 종사하셨던 분들 우대한다. 그래서 이제 서류 전달하고 그 봉투 전달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범죄 자금 전달인데 그 안에 돈이 들어 있고 뭐 그런 케이스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지금 이미 많이 알고는 있지만 좀 더 알려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사회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한지 고거는 쪼금 봐야 될 것 같고, 고건 좀 생각을 서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자가 돼서 억울하게 잡혀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면, 체포가 되면 아까와 같이 이제 단계를 거쳐서 조사를 받고 구속 수사를 받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쪼금 영장 발부가 상대적으로 한국인에 비해서 쉬운 편으로 보여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가 조금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속 수사 받는 분들 중에는 이제 외국인도 상당수 있고요. 예를 들면 한국인이었으면은 이 정도 케이스면 도주 우려가 인정이 안 돼서, 왜냐하면 뭐 직업도 있고 아니면 집에 뭐 보증금도 충분히 있고 이런 분들, 이제 그다음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이제 확실하잖아요.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고 하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제 가족들도 외국에 있고, 근데 집도 이제 뭐 월세 보증금 싼데 이제 사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영장 발부는 외국인들이 좀 더 쉽게 쉽게 발부되고 인용도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왔는데, 어린 유학생들이 그렇게 조금 구속되고 강제 추방되고 하는 케이스들 보면 너무 그건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피눈물 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옹호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도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는 생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 가지고, 총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서 피해금이 회복되면 좋을 텐데,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뭐 체포된 사람이 뭐 학생의 돈도 없으니까 힘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체포된 학생도 자기는 이제 말단 조직원이었고 이 범행도 정확히 잘 몰랐는데, 미필적 고의가 조금 쉽게 인정되다 보니까 많이 또 유죄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미필적 고의라고 하면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고의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하는 행위고, 미필적 고의라고 하면 이게 '이럴 수도 있겠다.' 예측만 해도 그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거든요. 의심만 해도 결국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조금 폭넓게 쉽게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무죄 입증하는데 까다롭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제 또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게 통장 대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실명법이 이제 90 년대에 실행이 되고 타인한테 이제 통장 빌려주고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제가 외국인 사건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통장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좀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번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았는데, 이제 중국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 보면 본인의 계좌를 이제 친한 친구한테 빌려주고 이런 경우가 흔한 것 같고, 이제 한국은 본인 계좌를 막 빌려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이제는 보기 힘든데, 중국에서는 뭐 통장도 쪼끔 정말 친한 사이에는 좀 쉽게 쉽게 빌려주는 것 같고, 유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행태가, 요즘 통장 개설이 힘드니까 이제 본국에 귀국하기 전에 유학을 마치고 본국에 귀국하기 전에 자기 카드랑 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카드랑 통장을 주고 갑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다른 유학생은 그걸 쓰고, 근데 이게 범죄의 연료가 되다 보면 이것도 또 범죄가 되기 때문에 전자매체 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초범인 경우에 이제 벌금이 주로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 분들이나 이제 파키스탄, 뭐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학생들, 유학생들 케이스들 조금 진행해 보면 이제 통장을 너무 어떻게 보면 쉽게 빌려주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은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관하고 이제 사용하는 것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용한 사람도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해서 다 처벌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야 이제 본국에 귀국했으니까 이제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또 언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이제 한국에 사건이 계속 계류되고 있었으면 뭐 한국에 이제 다시 귀국했을 때 수사 중지됐던 것도 다시 살아나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제 고런 부분들은 이제 쪼끔 지양해야 된다. 이제 외국인분들은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유학생들 상대로 이제 처음에 한국에 이제 유학을 오면 그 각 교육기관에서 요런 부분을 쪼금 교육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어요.